안녕하세요, 좋은 스퀘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약속했던 대로 노트 10 플러스와 아이폰 11 프로 맥스 동시기에 출시된 삼성과 애플의 플래그십을 두 휴대폰들이 각각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시원하고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관과 그립감부터 보면은 화면 크기가 가장 먼저 차이가 납니다. 아이폰은 19.5:9 비율의 6.5인치 화면, 노트 10 플러스는 19:9 비율이 6.8인치 화면입니다. 화면 비율의 차이로 아이폰의 유튜브 시청 시 화면 크기는 5.5인치, 노트는 5.9인치이며 영화 시청 시에 2.35:1 가로로 긴 화면 크기는 아이폰이 6.36인치, 노트는 6.63인치입니다. 휴대폰의 크기는 화면 크기에 비하여 의외로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노트 10 플러스의 극한으로 줄어든 베젤과 커브드 화면, 그리고 아이폰의 조금 넓은 베젤 때문에 가로로는 아이폰이 1mm가량 더 두꺼우며 세로로는 노트 10 플러스가 4mm가량 더 깁니다. 무게는 아이폰이 226g으로 전작보다 20g 정도 무거워졌으며 노트는 197g입니다. 30g의 차이는 500원 동전 4개 정도로 누워서 게임을 하거나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할 때 확연히 무게 차이가 나며 특히 아이폰의 10%가량 작은 화면을 생각하면 더더욱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뒷면의 재질은 두 휴대폰 모두 유리이지만 노트는 유광, 아이폰은 무광입니다. 아이폰의 무광 재질은 노트의 지문이 잘 남는 유리에 비하여 지문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손에 달라붙는 유광 유리에 비해 무광은 꽤나 미끄럽기 때문에 그립감을 늘리기 위해 케이스나 스킨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면의 퀄리티는 두 휴대폰 모두 아주 우수하며 원작자가 의도한 대로의 정확하고 표준적인 색을 보여줍니다. 노트는 정확한 화면 모드 이외에 상당히 진한 느낌과 색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하여 sRGB 표준색의 160%가량 진한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과 노트 모두 HDR 영상을 볼 때는 DCI의 훨씬 진한 색과 밝은 색감을 보여주어 넷플릭스 시청 시에나 유튜브 HDR에서도 좋습니다. 다만 색감은 좋지만 두 휴대폰은 모두 60Hz 화면으로 원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아수스 ROG 폰에 들어간 90Hz의 부드러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 않았으며 이는 두 휴대폰의 가격과 플래그십의 상징성을 생각하였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경우 전작에 비해서 30%가량 화면이 밝아졌는데 최대 밝기 기준 100색 100%에서 8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노트 10도 800니트까지 올라가긴 하지만은 HDR 영상을 시청하거나 야외에서 밝은 광원을 인식했을 때만이기 때문에 아이폰은 사용자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800니트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점은 더 좋습니다. 여기에 트루톤 기능은 아이폰 화면에 아주 좋은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실내 조명의 색깔에 맞추어서 화면의 흰색,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여 카페와 같이 노란 실내에서 종이와 비슷한 자연스러운 흰색을 보여줍니다.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성능은 새 아이폰이 언제나 그랬듯이 아주 우수하며 덕분에 현재 노트를 포함한 어떠한 안드로이드 플래그십보다도 성능이 더 잘 나옵니다. 이와 함께 온도 방출이라든지 전력 효율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며 때문에 장기간 게이밍 시 온도로 인한 성능 저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덕분에 게이밍에서 실사용에 가까운 GFX 벤치에서는 단기 부하 시에는 노트 10보다 80%가량 더 좋으며 장기 부하 시에도 50%가량 더 좋은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성능입니다. 조금 더 많이 쓰이는 안투투 벤치마크에서는 초기 성능이 노트 10보다 25%가량 더 좋고 앞서 말한 스로틀링의 감소 때문에 45분 후에도 여전히 그래픽 성능이 노트보다 10%, CPU 20%가량 더 우세합니다. 이러한 성능은 현재 게이밍을 할 때도 도움이 되며 2-3년 후에도 충분히 게임이 가능한 성능으로 오래 사용할 생각으로 구매할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사진은 왼쪽이 아이폰 11 프로 맥스, 오른쪽은 노트 10 플러스 또는 갤럭시 S10, 그리고 중앙에는 프로 미러리스 카메라로 자연스러운 색감을 보여주도록 편집한 표준 사진을 가지고 비교를 할 것입니다. 두 휴대폰 모두 화소수는 12메가픽셀이지만 아이폰은 좋은 프로세싱으로 대화면으로 보거나 아니면 크게 프린트할 시 더 좋은 해상력을 보여줍니다. 색 표현 면에서 조명이 거칠지 않은 실내 상황에서 아이폰과 노트 10은 표준보다 조금 더 진하고 대비가 높은 사진이며 광각, 초광각 줌 카메라에서 색감 차이가 거의 나지 않게 매우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노트 10은 빨간색 계열을 더 진하게 하며 이는 피부의 홍조를 강조하여 생동감을 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폰은 반면에 파란색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데 구름이 없는 하늘들이 더 밝기가 낮아 깊이 있게 찍힙니다. 아이폰은 삼성과 LG가 AI 카메라라고 부르는 피사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미지 프로세싱이 달라지는 효과를 기본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유저가 켜고 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의 얼굴이 사진에 인식되면은 사람의 얼굴이 조금 밝은 경우에는 밝기를 낮추고 안부를 눌러서 대비를 늘립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찍는 사진은 더 높은 대비가 인상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거나 풍경 사진들도 역시 사람이 뒤에서도 인식이 되면은 이 효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밝기가 좀 너무 낮거나 아니면 대비가 너무 높아 어색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름이 있는 하늘의 색 표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밝은 하늘에서의 HDR 기능은 주변보다 현저히 밝은 하이라이트 위주로 밝기를 낮추어 밝은 구름과 같은 면에 디테일을 날리지 않으면서도 진한 하늘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11 프로 맥스는 구름을 주변으로 전체적인 밝기를 낮추기 때문에 하늘이 부자연스럽게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XS 전 세대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펌웨어로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그늘에 있는 피사체, 역광 상황, 실내 조명 등 거친 빛에서의 성능은 전세대 아이폰에 비하여 개선이 있었으나 여전히 많이 부족한 편이며 노트 10이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여 눈에 보이는 것과 더 비슷하게 찍어줍니다. 추가로 초광각 카메라에서는 끝에서 원형으로 휘어지는 배럴 왜곡이 보이며 S10이나 노트 10과 비슷하게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간 저주도 상황의 성능 역시 노트 10이 더 잘 나오며 아이폰 11은 전세대에 비해 장족의 발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조금 어색한 면들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갤럭시의 야간 모드는 사용자가 원하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아이폰은 휴대폰이 알아서 켜줍니다. 때문에 밝은 간판이나 빌딩이 많은 도심에서는 야간 모드가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조금 어두운 사진이 찍힙니다. 야간 모드가 켜졌을 때 밝기는 두 휴대폰 모두 보기 좋은 야경 수준으로 아이폰이 조금 더 밝게 나옵니다. 다만 안부 표현에서 차이가 조금 나는데 아이폰은 야간 모드의 어느 정도 이하의 어두운 부분을 완전히 검은색으로 문 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조금 어색하게 표현됩니다. 이와 함께 밝은 간판의 색 유지 역시 노트가 더 잘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야간 사진 역시 노트가 더 잘 나옵니다. 영상 성능은 이미 전세대 아이폰의 색 표현과 다이내믹 레인지가 노트 10보다 더 좋았으며 현세대 아이폰은 여기에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매우 예쁜 영상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색감은 사진과 비슷하며 오히려 앞서 말한 사진의 AI 카메라 인식으로 인한 더 일관된 색을 보여줍니다. 노트는 전반적으로 영상을 좀 밝게 찍으려고 하는데 이에 부작용으로 하늘같이 아주 밝은 대상이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자주 노출을 너무 올려서 밝은 차나 건물의 색이 날아갑니다. 또한 아이폰의 야간 모드에서 보이는 것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 이하로 어두운 부분을 전부 검은색으로 뭉개는 현상이 발생하며 안부의 개조 표현이 부자연스럽습니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진 위주로 찍으시면 노트 10 플러스가 하이브리드나 영상 촬영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이폰의 카메라가 더 좋을 것입니다. 사용성 경우 OS가 다른 만큼 완전하게 수평 비교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기능들 위주로 말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iOS 대비 다양한 제가 원하는 제스처 컨트롤이나 바탕화면의 위젯 설정 등 휴대폰을 사용자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조그마한 화면을 띄우는 픽처인픽처나 멀티스크린으로 영상을 보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등의 파워 유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노트인 만큼 펜을 통하여 신속하게 펜을 뽑아서 메모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기에 생산성 작업에서도 더 유용합니다. iOS의 경우 아이패드, 맥북 등의 애플 기기 사이에서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주고받을 수 있고 기기 간 복사 붙여넣기를 공유할 수 있으며 아이클라우드를 통하여 연락처 메모 등을 모든 기기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메시지와 에어드랍 등 애플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 간 통신도 편합니다. 이와 함께 2년에서 3년 후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보안 같은 게 개선되는 것도 iOS의 장점입니다. 이번 iOS 13에서 업데이트된 UI는 드디어 이제 제어센터에서 바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로 모드일 때 시계는 노티피케이션 바를 내려야 보인다든지 노치로 인하여 아이콘이 3개밖에 보이지 않는 점이 여전히 불편하며 이는 업데이트를 통하여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용량 면에서도 차이가 조금 나는데 아이폰은 기본 용량이 64기가, 노트는 256기가의 마이크로 SD 확장이 가능합니다. 아이폰 가격이 15만원 더 비싼데도 조금 부족한 64기가 용량이며 많은 분들에게 더 유용한 256기가 모델은 15만원가량 더 비쌀 것을 생각하면 애플이 가격과 용량 장사는 여전합니다. 배터리는 두 휴대폰 모두 아주 좋습니다. 아이폰은 XS 맥스에 비하여 25%가량의 깡 배터리 용량 증가와 프로세서의 효율 개선으로 장족의 발전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테스트한 스마트폰 중 가장 긴 배터리 시간입니다. 비디오 재생 시에는 아이폰의 작은 화면 덕분에 노트 10 플러스의 15에서 17시간가량보다 10% 더 긴 17시간에서 20시간의 배터리 시간을 보여줍니다. 와이파이 브라우징 시에는 아이폰은 10시간 반, 노트는 10시간 15분 정도로 최단급입니다. 저번 아이폰에서 배터리 시간이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을 생각하면 배터리 수명이 획기적 증가는 아주 반가운 개선점입니다. 덕분에 아이폰은 특히 두 휴대폰 모두 배터리가 짧아서 불편한 점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스피커는 아이폰이 저음이 조금 더 많으며 노트는 저음은 적지만 왜곡과 고음의 밸런스에서 더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이폰은 저음이 10S보다 조금 너프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노트보다 300에서 150Hz가량의 저음이 더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상이나 영화를 볼 때 남성의 목소리에 더욱 풍부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반면에 노트는 아이폰의 스피커보다 왜곡이 더 적으며 5kHz 대역을 위주로 강조되어 치차림이 조금 거슬리는 아이폰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500에서 8kHz 대역의 중음부터 고음까지 소리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음악을 들을 때 조금 더 좋습니다. 종합을 하자면 아이폰은 현세 안드로이드를 뛰어넘는 매우 좋은 성능으로 현재나 추후에도 게임을 하는데 좋고 영상의 퀄리티 역시 현존 스마트폰 중 가장 뛰어납니다. 또한 맥북이나 아이패드를 쓰는 분들은 기간의 연동성도 잘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노트는 베젤이 거의 없는 홀펀치 디스플레이 덕에 더 가볍고 가로 길이도 작으면서 훨씬 더 화면이 큽니다. 때문에 영상 감상 시 매우 좋으며 아이폰에 있는 사진에서의 색감 문제가 없는 좋은 다이나믹 레인지의 일관된 색감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멀티 윈도우, 멀티태스킹 기능과 펜 등 파워 유저에게 좋은 기능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휴대폰 모두 아주 정확한 화면, 탑 클래스의 배터리 시간, 3개의 카메라에서 모두 일관된 색감 등 전반적으로 어느 한 면 크게 부족하지 않은 잘 밸런스된 휴대폰들입니다. 이상 좋은 스퀘어되었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다음 아이폰 11 프로와 맥스에 조금 더 깊게 파고드는 단독 리뷰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